예, 반갑습니다. 지금 방금 소개받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노호영입니다. 이번 시간은 주요 채소류 수급 동향과 전망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먼저 주요 채소류 수급 동향, 그리고 올해 상반기 전망, 중장기 전망 순으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늘 수급 동향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늘 생산 동향입니다. 현재 지금 출하되고 있는 저장 마늘이죠. 21년산 마늘 생산량을 보면 재배 면적이 전년보다 한 7% 감소를 했고요. 단수도 기상 여건이 나빠서 한 7%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생산량은 전년보다 한 14%, 그리고 평년보다 한 5% 감소한 31만 2천 톤에 집계가 되었습니다. 지역별 재배 동향을 보면 도별로 봤을 때 전남이 최대 주산지로 나타났고요. 여기 제주도는 5번째로 높은 재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제주도 내에서는 대정읍이 가장 큰 주산지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한경면이 그 다음 주산지로 나타났습니다. 수출입 동향입니다. 생산량이 줄다 보니까 수출은 감소를 하고 수입은 증가를 했습니다. 수출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보다 한 90% 감소를 했고요. 깐마늘 중심으로 수출이 되었습니다. 수입 동향 같은 경우에는 전년보다 한 10% 증가를 했고, 냉동마늘 중심으로 수입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격 동향입니다. 생산량이 감소를 하다 보니까 가격은 전년 평년보다 높게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6월 수확기부터 가격이 크게 높게 형성이 되었고,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다가 12월 말입니다. 12월 말에 정부에서 TRQ 물량을 방출을 하면서 소폭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최근에 와서는 보합세 수준의 한 8,000원 수준을 꾸준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양파 수급 동향입니다. 양파 지금 출하되고 있는 저장 양파 21년산 생산량을 보면 재배 면적이 한 3% 증가를 했고요. 단수가 1% 감소하면서 전년보다 한 2% 증가한 137만 톤으로 나타났습니다. 마늘과 마찬가지로 지역별 재배 동향을 보면 전남이 최대 주산지고요. 제주도는 5번째로 재배 비중이 컸습니다. 제주도는 이제 조생종 양파 주산지인데요. 한경면, 대정읍이 최대 주산지 읍면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수출입 동향을 보겠습니다. 양파의 수출입량은 그렇게 전체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진 않습니다. 올해 또 생산량이 늘었기 때문에 수출은 증가를 했고요. 수입은 감소를 했습니다. 수출량 같은 경우에는 신선양파 중심으로 전년 동기보다 한 80% 증가를 했고, 수입량 같은 경우에는 건조양파, 냉동양파 중심으로 한 14% 감소를 했습니다. 가격 동향을 보면 지금 다들 아시겠지만 양파 가격이 상당히 낮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생산량이 많다 보니까 평년보다 낮은 수준이 꾸준히 유지가 되다가 11월 말부터 그 하락세가 좀 더 커지면서 현재 3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2월 말 3월 초 기준으로 했을 때 한 400~500원 수준으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무 수급 동향입니다. 2021년 작년 무 생산량은 평년 대비 증가한 116만 2천 톤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재배 면적은 전평년보다 감소를 했지만 평년보다 단수가 늘어나면서 1.5% 평년보다 생산량이 늘어났습니다. 이제 제주도 여기 월동무 최대 주산지이면서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무가 가장 많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성산읍이 최대 주산지고, 다음으로 구자읍에서 무를 재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무 수출입량은 전체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21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4천여 톤으로 수출량은 좀 줄었고요. 수입량은 한 7천여 톤으로 20년보다 또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출입량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기 때문에 전체 공급량과 생산량의 추이는 비슷했습니다. 공급량도 한 116만 3천 톤으로 평년보다 많았고요. 그러다 수출입량이 적다 보니까 자급률은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는 것처럼 한 100% 수준을 과거부터 꾸준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가격 동향입니다. 생산량이 늘다 보니까 작년 월별 가격을 보시면 파란색 굵은 선 그래프를 보시면 월별로
전년 평년보다 계속 꾸준히 낮은 추세를 보여왔고, 특히 8월, 9월, 10월 고랭지 무가 나오는 시기에 어떤 전평년 대비 하락폭이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당근 수급 동향입니다. 당근은 이제 봄 고랭지, 겨울 당근 재배 면적이 늘어나면서 21년 당근 전체 생산량은 전년 평년보다 증가한 10만 5천 톤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품종별 재배 동향을 보시면 봄 당근과 겨울 당근 재배 비중이 높고요. 이는 이제 감자와 무에서 이 봄 당근, 겨울 당근으로 많이 전환되었기 때문입니다. 지역별로 보시면 봄 당근은 경남 지역, 그리고 가을 당근은 충북과 경북, 그리고 겨울 당근은 여기 제주도, 그리고 고랭지는 강원도에서 집중 출하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역별로 한번 보면 당근도 제주도 당근이 최대 주산지로 나타났고, 그 중에서도 구자읍의 어떤 당근 생산 비중이 월등히 높은 것을 볼 수 있고, 다음으로 성산읍 정도가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수입 동향입니다. 중국산 수입 당근 작황이 작년에 부진했고요. 또 베트남산 수입이 일시적으로 금지가 되면서 전체 작년 수입량은 전평년보다 감소한 9만 톤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긴 하지만 베트남산 당근이 일시적으로 병해충 검출로 인해서 금지가 되면서 수입량은 감소를 전년 평년보다 했습니다. 그래서 당근 공급량을 보면 생산량이 늘어서 자급률은 증가를 했지만 수입은 또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급률 같은 경우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자급률이 한 50% 내외 수준이 꾸준히 유지되고 있고, 이 말은 즉 수입이 한 50%를 차지하고 있다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가격 동향입니다. 무와 좀 비슷한 추세를 보였습니다. 작년 월별 가격을 보면 생산량이 늘었기 때문에 꾸준히 평년 전년보다 낮은 추세를 보여왔고, 특히 이제 5월부터 12월, 그러니까 봄 고랭지, 겨울 당근이 나오는 시기에 어떤 과잉 현상이 상대적으로 크면서 평년 대비, 전년 대비 하락폭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양배추 수급 동향입니다. 양배추 생산 동향을 보면 고랭지, 가을, 겨울 양배추 면적이 늘어나면서 21년 양배추 생산량은 전평년보다 증가한 36만 톤 수준이 나타났습니다. 재배 면적이 전년보다는 감소했지만 평년보다 늘었고, 작황도 좋으면서 생산량이 한 전년보다 한 8%, 평년보다 한 12% 증가한 수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작형별 재배 동향을 보시면 여기 제주도의 겨울 양배추 재배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다만 좀 특이한 점은 이 겨울 양배추 주산지 비중이 전남 지역으로 조금 확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치상으로 보시면 평년 기준으로 볼 때 제주가 한 80% 재배 비중을 차지하다가 20년에 와서는 64% 비중으로 줄었고요. 대신에 전남이 평년에 한 19%에서 20년 기준 26%까지 확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지역별 재배 동향입니다. 무, 당근과 마찬가지로 제주도 양배추가 최대 주산지입니다. 그 중에서도 한림읍, 또 애월읍, 대정읍 이런 3개 읍에서 주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수출입량입니다. 무와 마찬가지로 생산량에서 양배추 수출입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작년에 수입량은 감소를 했고요. 수출량은 비슷한 수준입니다. 21년 기준 수입량은 한 4천여 톤, 그리고 수입량이 한 4천여 톤, 수출량은 한 6천여 톤이 연간 수출입이 되었습니다. 공급 동향입니다. 양배추 공급량은 생산량 증가 폭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평년 대비 증가를 했고, 자급률을 보시면 수출입량이 적기 때문에 20년이 한 92% 자급률을 차지하긴 했지만 거의 100%에 육박하는 자급률이 꾸준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양배추도 월별 작년 가격을 보겠습니다. 보시면 평년보다 낮은 가격이 꾸준히 유지가 되었고, 다만 작년 1월달 같은 경우에는 봄 양배추 물량이
적었기 때문에 평년보다는 높게 형성이 되고 그 외의 시기는 평년보다 낮게 형성이 되었습니다. 자, 다음은 이 5개 품목에 대한 올해 상반기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마늘 양파 같은 경우에는 21년산 저장 양파만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고, 무, 당근, 양배추 같은 경우에는 겨울 작형을 중심으로 전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마늘입니다. 밑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생산량이 줄다 보니까 저장 마늘 입고량이 전년 평년보다 한 9에서 10% 감소를 했고요. 지금 현재 2월 말 기준 남아있는 재고량도 전년보다 8%, 평년보다 한 15% 적은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의 어떤 높은 수준은 꾸준히 상반기까지 유지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TRQ로 도입한 이 피마늘 4,000톤이 3월, 4월에 방출이 되면서 추가적인 상승은 없을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22년산 마늘 재배 동향도 지금 현재 중요합니다. 이제 수확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22년산 저희가 실측한 재배 면적을 보면 전년보다 한 0.7% 증가를 했습니다. 품종별로 보시면 한지형이 한 3% 감소를 했고요. 난지형 같은 경우는 2%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난지형 중에서도 대서종이 한 5% 증가를 했고요. 남도종이 한 3.5% 감소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0.7% 증가를 한 것입니다. 마늘 현재까지 초기 생육을 보면 12월부터 계속 지속된 가뭄으로 인해서 평년 대비 부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진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양파도 저장 양파 동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양파는 생산량이 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입고량이 전년보다 한 7%, 평년보다 한 9% 많았고요. 현재 2월 말 기준 남아있는 재고량도 한 88,000톤 수준으로 전년보다 한 20%, 평년보다 한 8% 많은 과잉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가격 동향에서 말씀드린 대로 한 400~500원 수준으로 전망이 3, 4월에도 되는 상황이고, 다만 3월 중으로 정부에서 이 21년산 이 저장 양파에 대한 18,000톤을 시장을 격리하고, 또 새로 수확되는 22년산 조생 양파 144헥타도 산지 폐기를 하면서 지금 1, 2월 가격보다는 소폭 상승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22년산 양파 재배 면적을 보면 전년보다 한 6%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품종별로 보면 조생종은 1% 증가를 하고요. 중만생종은 7% 감소를 합니다. 여기 제주 조생종 양파도 전년보다는 증가를 하였습니다. 생육은 마늘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가뭄이 심하기 때문에 조생양파가 피해가 상대적으로 좀 적긴 하지만 중만생종 같은 경우에는 평년 대비 부진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겨울 무가 생산량을 저희가 전망해 보면 평년보다 7%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겨울 무가 출하되는 3, 4월 출하량도 평년보다 각각 8%, 10% 많을 걸로 보여집니다. 기상이 좋아서 작황이 양호하기 때문이고, 그래서 가격을 전망을 해보면 3월 기준으로 했을 때 20kg당 한 9,500원 내외로 평년보다 낮은 수준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본무 재배 의향 면적을 보면 지금 현재 가격이 낮은 부분도 있고 해서 전년 평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됩니다. 한 897헥타르로 전망이 되고, 면적이 줄다 보니까 이 본무가 출하되는 6, 7월 가격은 현재로서는 평년보다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당근 알아보겠습니다. 당근, 겨울 당근 지금 출하되고 있습니다. 생산량을 보면 평년보다 한 17% 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3, 4월 출하량도 평년보다는 3월이 1%, 4월이 한 5% 많을 걸로 보이고, 3월 기준 전망되는 가격은 20kg당 한 24,000원 정도로 평년 수준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봄당근 재배 의향 면적 지금 이제 파종이 되고 있는데 전년 대비 줄고 평년 대비 늘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전년 출하기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전년보다 면적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배추나 수박 등으로 인해서 재배 의향이 적기 때문에 평년보다는 늘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이 봄당근 출하기인 5월 8월 가격은
평년보다는 면적이 늘기 때문에 하락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양배추입니다. 21년산 겨울 양배추 평년보다 생산량이 한 13% 많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작황이 부진해지면서 3, 4월 출하량은 평년보다는 2%, 3% 감소할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 3월 전망 가격도 전년 평년보다는 높은 킬로그램당 한 6,500원 정도의 가격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4월도 평년 전년보다는 높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봄 양배추 재배용 면적은 전년 평년보다 감소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하기인 6월, 7월도 평년보다는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5품목이다 보니까 한번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평년 대비 이 5품목의 3, 4월 가격 전망을 다시 해보면 마늘은 21년산 재고량이 적기 때문에 평년보다 높고, 양파는 반대로 저장 양파 재고량이 많기 때문에 평년보다 하락합니다. 그리고 무, 당근은 겨울작형 출하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평년보다 하락하거나 비슷하고요. 양배추는 또 겨울 양배추 출하량이 감소하면서 평년보다 상승하는, 그래서 마늘 양배추는 높고 나머지 품목은 낮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중장기 전망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배 면적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최근 10년 전망을 해보면 과거부터 계속 감소하는 추세를 마늘은 보여왔기 때문에 미래에도 연평균 한 1%씩 감소를 해서 21년에 한 25,000헥타에서 31년에는 한 21,000헥타 정도까지 감소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급률도 21년 85%에서 31년에 84%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양파는 반대로 꾸준한 수요로 인해서 면적이 늘어왔기 때문에 향후에도 한 1.2%씩 연평균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21년에 한 18,000헥타에서 31년에 한 2만 헥타까지 늘 것으로 보이고, 자급률은 한 95% 수준을 꾸준히 유지를 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무 같은 경우는 그래프를 보시면 증감을 반복하긴 했지만 감소세를 보여왔기 때문에 미래에도 보시면 22년에 재배 면적이 한 19,000헥타에서 10년 뒤인 31년에는 18,000헥타로 감소를 하고, 다만 자급률은 100% 내외를 꾸준히 유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당근 같은 경우에는 또 감소세를 재배 면적이 보여왔기 때문에 31년까지도 큰 폭은 아니지만 소폭 면적이 감소할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급률도 하락을 해서 지금 또 자급률이 낮긴 하지만 31년에서는 47%의 자급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양배추입니다. 중장기적으로 양배추 같은 경우에는 양파와 비슷하게 면적이 늘어왔었고 31년까지도 면적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자급률도 100%를 꾸준히 유지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